페르시아만은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대결을 목격했습니다. 2026년 1월 27일 밤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발사한 섀도우-3 드론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 해군의 MQ-4C 트리톤과 치명적인 근접 조우를 벌였습니다. 이 전자팔씨름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동안 정권은 중요한 군사시설에서의 폭발로 흔들렸습니다. 테헤란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파르친 군사단지가 폭발의 현장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정권이 24시간 내에 핵무기를 얻을 수 있다고 위협하던 시기에 이 신비로운 폭발은 그들의 핵 인프라 중심부에서 발생하여 모스크바와 베이징까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란의 쿠드스군은 이 폭발을 확인했지만 정권 관계자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무조건 항복 최후 통첩이 여전히 테이블 위에 있는 가운데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이륙하는 B2 폭격기의 그림자가 이제 테헤란 거리 위에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교를 위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47년 된 신정체제의 부검의 시작입니다. 이제 페르시아만에서 이란 핵시설의 미스터리한 폭발까지 이란 봉쇄를 360도 시각으로 살펴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일은 표준 순찰 임무를 훨씬 넘었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전쟁 교리를 정의할 그림자 전쟁의 한 장면이었다. 우리가 보유한 실시간 비행 데이터와 레이더 추적 기록은 아랍에미리트 기지에서 발사된 미 해군의 MQ-4C 트리톤이 이란 영공의 경계를 공격적으로 시험했음을 확인한다. 트리톤은 단순한 관측 차량이 아니다. 360도 능동 전자 주사 배열을 갖춘 비행작전 센터로 적 레이더를 무력화하고 순항 미사일의 표적 데이터를 즉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란의 섀도우-3 무인 항공기는 바레인과 사우디아라비아 해안의 미군 함대를 감시하려다 실제로 자신의 사망 선고를 자초하는 전자 네트워크에 끌려 들어갔습니다. 이 두 시스템이 서로의 신호 범위에 들어가 전자적 봉쇄를 경험한 것은 물리적 충돌 직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미국 중앙사령부 센트콤은 이 만남을 감시뿐만 아니라 이란의 방공 반응을 평가하고 잠재적인 선제 공격을 위한 목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란 정권은 이러한 무인 항공기를 힘의 과시로 배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주파수 지도와 지휘 통제 코드를 미국 전자전 시스템에 고스란히 넘겨주었습니다. 이것은 사냥꾼이 자신을 드러내기 전에 먹잇감을 냄새 맡는 전략이며 바로 지금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이 조용한 긴장은 지상의 시끄러운 재앙으로 절정에 달했습니다. 혁명 수비대 사령관들이 핵무기 생산이 시간 문제라고 허세를 부리는 동안 테헤란 남동부의 파르친 군사단지에서 연이어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되었습니다. 쿠드스군은 이 폭발을 일상적인 방어 시스템 테스트라고 설명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지만 유출된 현지 영상과 미성 데이터는 이것이 통제되지 않은 폭발임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파르친은 평범한 변경이 아닙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수년간 핵 기폭 장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심해온 것으로 이란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폭발의 시점은 우연의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권의 가장 큰 억제 카드인 핵 프로그램이 막 테이블에 올려지려던 순간 내부에서 폭발했습니다. 이 상황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정보기관이 정권에 침투하여 스톡스넷 2.0 스타일의 물리적 또는 사이버 사보타주를 수행했거나 이란이 서둘러 조립하려던 핵장치가 기술적 부적합과 당황으로 인해 그들의 손에서 폭발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나리오든 테헤란에게는 절대적인 실패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보타주였다면 이는 정권의 가장 비밀스러운 방에 침투한 것입니다. 만약 사고였다면 그들의 핵 능력은 존기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파르친에서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이 지역에서 미 공군 C5 슈퍼 갤럭시 수송기의 끊임없는 이착륙은 이 사건이 고립된 사고가 아님을 증명합니다. 이 거대한 항공기는 단순히 군인들을 수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패트리어트와 사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지역에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전적은 미국이 이란의 절박한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방어막을 올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테헤란의 반응을 기다리며 심지어 도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이 폭발을 외부 공격으로 인정하면 전쟁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국내 청중에게 약하고 무능해 보일 것입니다. 이란의 지도부는 강력한 이란 선전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군사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란 경제에 쓰나미를 일으켰습니다. 백악관에서 유출된 석유 수출을 제로로 줄이는 계획은 즉시 테헤란 주식시장과 통화시장에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란 리알은 자유낙하하여 역사상 가장 어두운 최저점에 도달했습니다. 암시장에서 미화일 달러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인 150만 리알에 도달했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이는 한 국가의 구매력, 저축, 그리고 미래가 사라졌다는 수학적 증거입니다. 환율이 한때 8만이었던 것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완전한 시스템 붕괴입니다. 이 붕괴에 대한 정권의 대응은 경제학에 대한 모욕이며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의 불길을 끄기 위해 시장에 가치 없는 리알을 쏟아부어 불에 기름을 붓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공식적인 인플레이션 수치는 60%로 발표되었지만 실제 거리의 인플레이션은 300%를 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식품 가격은 매시간 변동하고 있으며 기본 필수품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은행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고 빈 현금 자동 입출 금기와 얼어붙은 신용 시스템은 현금 흐름이 완전히 멈췄음을 나타내며 이는 경제의 생명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가 더 이상 시민들에게 지불할 수 없을 때 그 국가는 사실상 파산한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은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권의 유일한 산소 공급원인 석유도 겨냥하고 있습니다. 디에고 가르시아에 주둔한 D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USS 에이브러햄 링컨에서 발진할 F-35의 주요 목표는 이란의 카르그 섬과 반다르 아바스의 석유 수출 터미널입니다. 이란의 하루 200만 배럴의 석유 수출을 중단하면 테헤란뿐만 아니라 이 석유의 최대 구매자인 중국도 에너지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베이징의 저렴한 에너지 공급을 차단하면 중국 산업의 생산 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공급망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 경제적 압박은 식량을 위한 석유 시기조차 더 나아 보이게 할 고립 전략입니다. 정권이 석유를 팔 수 없고 판매한 석유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없으며 현금 보유고가 무가치한 종이 조각이 되는 상황에서는 군대, 경찰, 심지어 가장 충성스러운 민병대조차 재정 지원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에서 예멘의 후티까지 이어지는 저항의 축은 테헤란에서의 자금 흐름이 멈추면 지역적 역학 속에서 사라질 운명입니다. 돈이 떨어지면 잉여는 더 이상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장군들조차도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체제에서 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생존 본능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입니다. 이란의 석유 수출 중단은 러시아에게도 전략적 악몽입니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사용하는 샤헤드 무인기와 탄도미사일 공급을 위해 테헤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란 경제의 붕괴와 산업 생산의 중단은 러시아 군대의 탄약 물류에 회복할 수 없는 격차를 열 것입니다. 이란에 대한 푸틴의 수십억 달러의 핵 및 군사 투자는 이 경제적 파탄 아래 무가치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석이조로 테헤란의 목조르고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전략적 계산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적 금수 조치가 아니라 글로벌 지경제적 체스수입니다. 외부에서 압박이 강화되면서 이란의 국내 전선은 이미 붕괴되었습니다. 정권의 정당성 위기는 이제 거리 시위를 넘어 국가의 최고위층까지 확산되었습니다.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자신의 사망 시 후계자를 지명했다고 발표한 것은 신정 정치 역사상 전례 없는 약점의 인정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미지를 내세우는 지도부가 이제 내가 없으면 홍수라는 공포 속에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는 체제 내의 장군들, 관료들 그리고 과도제들에게 배를 버리라는 비밀 메시지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의 유한성과 정권의 취약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최상층에서 충성의 사슬이 끊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서방 세계에서 유용한 바보짓으로 정권을 지지했던 인물들이 하나씩 물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이념적 전선이 무너졌음을 보여줍니다. 유명 음악가 로저 워터스는 피어스 모건과의 인터뷰에서 오랜 단서방 및 친정권 입장을 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신정 정치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입장을 번복한 것은 가라앉는 배에서 도망치는 쥐들의 심리를 반영합니다. 서구에서 쥐적이고 문화적인 지지자들을 잃은 이란 정권은 이제 국제 여론에서 방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슬람 세계도 서구 좌파도 자기 국민을 기준기에 매달고 핵 협박을 일삼는 이 정권을 지지할 수 없습니다. 내부 억압은 야만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2026년 시위에서 사상자 수가 696명에 이르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망자 수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기보다는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거리의 공포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체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를 미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안전보장은 파르친 폭발과 경제 붕괴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자신의 국민을 먹일 수 없고 보호할 수 없으며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국가는 생존할 수 있는 확률이 수학적으로 제로입니다. 이란 국민은 더 이상 개혁을 요구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요구를 위해 피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란의 붕괴나 중립화는 중동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대만에 이르는 글로벌 권력 균형의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UAV와 미사일의 공급망을 잃을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테헤란의 몰락은 푸틴의 남부 전선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러시아가 자체 방위 산업의 봉백을 메우기 위해 이란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생명선을 차단하면 우크라이나 군대가 전장에서 엄청난 이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파르친에서의 폭발은 실제로 키이우에서 들리고 축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스크바의 침묵은 푸틴이 자신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어 이란을 구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의 상황은 더 복잡하지만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이란은 베이징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지점이며 가장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미국이 이란산 석유를 차단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엔진에 모래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대만 긴장과 자체 경제 둔화에 직면한 베이징은 이란 문제로 미국과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시진핑은 테헤란이 서서히 질식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자신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며 그는 침묵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큰 배신은 이란 지도부의 동쪽을 보라 전략의 실패입니다. 이 지정학적 체크메이트는 악의 축으로 불리는 러시아, 중국, 이란 동맹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드러냅니다. 이익이 충돌할 때 이념적 형제에는 사라집니다. 이란의 고립은 북한과 같은 다른 불량 국가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신의 차례가 오면 아무도 당신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구축한 압박 구조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동맹을 분열시키고 지배하는 전략을 통해서도 작동합니다. 이란은 이 글로벌 게임의 희생양으로 선택되었고 이제 전복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테이블에 있는 군사 옵션은 더 이상 정밀 작전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지역에 배치된 B-2 스피릿 폭격기와 C-5 갤럭시 항공기로 운반된 탄약은 이란의 지하시설을 목표로 하는 벙커 버스터 폭탄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위협은 매우 분명합니다. 항복하든지 아니면 석기 시대로 폭격하겠다는 것입니다. 파르친 폭발은 이 위협이 단순한 빈말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가장 견고한 시설도 도달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펜타곤의 계획은 첫 48시간 내에 이란의 지휘 및 통제센터, 통신망, 그리고 방공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데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호르무즈에서의 무인 항공기 작전은 이 계획의 정보 수집 부분을 형성했습니다. 이제는 물리적 단계에 들어갈 시간입니다. 미국은 해군의 토마호크 미사일과 공군의 JASSM 탄약이 이란의 군사 중추를 무너뜨리기 위해 조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침략 계획이 아니라 참수 전략입니다. 목표는 정권을 운영하는 간부를 제거하고 군대와 국민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란 이슬람 정권의 모래시계는 다 되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조용한 드론 결투와 파르친에서 밤을 가른 폭발은 47년 시대의 종말을 알립니다.
정권은 경제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 억제력 면에서 완전히 붕괴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이 위대한 사탄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이제 그들의 문 앞에 서 있으며 역사상 가장 큰 함대를 대기시키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동맹국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괴는 돈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협상 테이블이 아닌 테헤란의 거리에서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은 무조건 항복의 깃발을 올리고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갈 것이거나 자신들이 믿는 어둠 속에서 그들이 만든 터널 속에서 익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날 밤 파르툰에서 폭발한 것은 단지 덧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폭발은 체제의 불가침 환상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상이 사라진 곳에는 오직 공포와 다가오는 종말의 냉혹한 현실만이 남아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